자산, 그죠? 요 자산에서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그죠? 건물, 여기 핵심이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리고 이제 기타,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 건물 했잖아, 그죠? 여기 감가상각, 핵심. 요 부분에 이제 그 기출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기타 부분은 뭐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가끔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 이런 거죠. 그 3월 달에 다음 이제 이달에 이제 강의 끝나고 그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월 한 달 동안은 그동안 했던 거 이제 우리 요약 정리죠. 이론 요약 정리하고 회계는 일할 겁니다. 3월 4주 동안 요약하고 이제 기출 문제이죠. 요거 중심으로 하고 3월 한 달. 그 다음 4월하고 5월은 이제 요 2달 동안 요게 이제 문제풀이 하고 6월 달에는 이제 그 모의고사식 있죠. 동형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풀고 풀이하는 거, 모의고사 하고 이제 7월 달에 시험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답니다. 이런 과목마다 좀 다를 겁니다. 3월 한 달에 하는 거는. 회계 원리는 그 기본 이론 요약하고, 시험에 나왔던 부분 있죠. 그 기출 문제하고, 요래 해가지고, 우리 회계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여기 계속 반복되면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3월 달에 요래 한번 정리할 겁니다. 아셨죠? 네, 고래 하시고 요거 하면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 좀 이래 요 풀어보면 이제 어떤 모양이 이제 그동안 계속 우리 왔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다 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니까 문제 형태도 좀 파악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4, 5월에 이제 문제풀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교재 거기 한번 보세요. 부채 하겠습니다. 부채. 이따고 또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예, 조금 앞부분은 다시 또 문제 우리 유형에서 풀 거고, 오늘은 그 부채 한번 보세요. 부채. 295쪽에. 요 부분은 교재 295쪽입니다. 자, 부채도 우리 또, 부채는 빚이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간단한 걸 또 정리하고 보세요. 요거는 갚아야 할 빚이다. 그죠? 빚. 부채는 빚입니다. 그죠? 빚인데, 우리가 첫 번째, 그 기간 1년 기준해서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을 빚을 뭐라 하죠?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유동부채와 비유동. 이거는 1년 기준입니다. 1년. 그리고 갚아야 할 돈이 그 빚, 즉 금액. 갚아야 할 돈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은 확정부채. 여기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추정부채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그 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그죠? 요거는 1년 후에 갚을 빚이다. 그 유동부채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 뭐 이런 거죠. 또 물건을 우리가 외상으로 사왔다. 그죠? 외상 매입금. 어음을 내가 발행했다. 직업음. 아직 돈을 안 갚았다. 그죠? 미지급금. 뭐 등등. 이런 계정들이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라면 대부분 앞에 장기가 붙습니다. 장기차입금 이런 식으로. 1년 이상일 때 우리가 계정 과목을 표시할 때 이 장기를 붙여줍니다. 장기차입금 이렇게. 또 이런 거 이제 장기외상 매입금. 요 묶어서 매입채무. 그죠? 이렇게 장기 매입채무. 이런 또 장기 미지급금. 앞에 장기를 붙여줍니다. 장기. 그리고 여기에 사채.
그리고 충당부채. 충당부채나 충당금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기간을 우리가 1년 기준에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고 그 만기가 되면은 갚을 빚이 그 돈이 확정되어 있는 거는 확정부채, 확정이 안 돼 있는 거는 추정부채다. 그 대부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100만 원 빌려왔다. 차입금 100만 원. 물건을 100만 원 지배상으로 샀다. 그죠? 확정되어 있잖아. 그죠? 어음도 확정되어 있죠. 대부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 일부가 금액이 확정 안 돼 있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가장 여러분들은 뭐 이해하기 쉽도록 그죠? 수선 충당금 우리가 그냥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충당해 놨죠. 그죠? 이 돈은 얼마가 수리비로 나갈지가 불투명하잖아. 그죠? 실제 수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충당금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충당부채라 이랍니다. 알겠죠? 충당부채.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이제 확정된 부채는 대부분 항목들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만은 이런 게 이제 충당부채가 있다. 그죠? 아, 요 추정부채에는 충당부채라는 게 있다. 충당부채. 요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우발부채. 그죠? 요런 빚보증 섰는 거, 요런 우발부채. 이런 게 있다. 그 충당부채 하면 우리가 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여기에서는 물건을 팔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 보정 충당부채, 또 하나는 경품 충당부채. 시험에 나오면 요 두 가지가 요 위주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실제 여러 나왔었고, 경품 충당부채와 제품 보정 충당부채 딱 두 개. 제품 보정이라는 거는 AS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 물건을 팔고 뭐 3년간 AS 해주기로 했다. 요런 거죠. 요거는 경품, 선물, 마일리지 대도 이런 거. 그죠? 그 다음 우발부채라는 거는 채무 보정을 썼다. 빚 보정 썼다. 이런 거죠. 채무 보정. 그리고 어음을 타인에게 배에서 양도했다. 또는 어음을 우리가 할인했다. 이런 거. 또 소송의 소송, 그죠? 피소 등등 뭐 이런 거. 그죠? 여기 우발부채다. 그죠? 그럼 여기 우리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공통점은 추정부채다. 그죠? 금액이 확정 안 돼 있죠. 그럼 요거의 차이점. 충당부채는 요 충당부채라는 거는 돈이 지출된다는 것이 확실하죠. 돈이 나간다는 사실이 확실한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확실하다. 그죠? 요거는 지출 자체가 불확실하죠. 내가 빚 보증을 썼다 해서 내가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 바로 요거다. 아, 전 지출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확정부채나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를 우리는 이 재무제표에다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여기 이 재무제표, 그죠?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계정들, 이 자산계정, 현금, 예금, 주식 등등 기록했잖아. 그죠? 그 부채는 대비를 적어야 되는데 확정부채는 당연히 이거 적어줘야 되겠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차입금이 얼마, 외상매입금 얼마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충당부채다. 그죠? 요 충당부채도 우리는 부채로 인정한다. 따라서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적어준다. 그죠? 이렇게 적어준다. 근데 충당부채를 이제 부채로 인식하면서 재무상태표에 적어주는데 문제는 요 금액이 지출은 확실하지만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죠. 그죠? 금액이. 그래서 요 금액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표시할 거냐. 요 금액. 요거는 확정이 돼 있지만 요거는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죠? 요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최선의 추정치. 그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금액을 추정해서 표시하자. 그게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요 금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추정할 수 없더라. 없다면은 이걸 재무제표 표시할 수 없잖아. 그죠? 없으면은 밑에 이어다가, 그죠? 아래 이어다가. 예, 여기다가 표시한 이 날을 뭐라 그랬죠? 주석. 그죠? 주석이라 해라. 그죠? 요걸 우리가 본무이다. 요 부분을 우리가 재무제표 본무이라 이래 표시하고 요걸 주석이라 이랍니다. 주석. 그래서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주석 표기. 그죠? 다시 확정부채는 확정되어 있으니까 재무제표 표시하고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한다. 그럼 요 금액 자체가 지금 요게 불확실하니까 기업에서 최선의 추정치를 예상해서 여기에 표시하고 요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여기 표시하면 안 되겠죠. 주석으로 나타내세요. 그죠?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지출이 불확실하죠. 지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뭐로 표시한다? 주석으로.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표시하자. 그죠? 주석 표시. 요게 우발부채는 주석이다. 요거는 주석 표시. 알겠죠? 그런데 이 우발부채가 발생 가능성이, 그죠? 요게 말하면 부도날 가능성이 50%를 초과한다고 우리 회사에서 예상한다면은 요걸 뭐라 해야 되죠? 충당부채로 표시하라. 알겠죠? 요렇게. 요 우발부채가 발생 가능성이 50% 넘는다면은 요거는 본문에 표시하라 이겁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 우발부채는 요거다. 요게 우리 표기 방법이잖아. 그죠? 뭐 내용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확정부채는 부채. 그죠? 충당부채는 지출이 확실하니까 부채로 인식한다. 요 금액은 어떻게 하고? 최선의 추정치. 요걸 알 수 없으면 뭐라 하고? 주석. 그죠? 그런데 우발부채는 지출이 불확실하니까 아예 뭐라 한다? 주석 표기. 요 주석으로 표기하지만은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뭐라 한다? 충당부채. 그죠? 그리고 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요거 반대가 있다. 그죠? 소송에 피소되다 반대. 우리 회사가 반대로 상대사를, 그죠? 예,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라 이라는 그냥 막 제기를 할게. 우리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이랬습니다. 그죠? 제기하면은 요거는 내가 받아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죠? 이걸 뭐란다 그랬죠? 우발자산. 우발자산. 그럼 요런 이제 우발자산은 우리가 장부에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건 자산이니까 여기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자산. 그런데 우발자산인 경우는 요거는 어떻게 한다? 생략. 표시하지 말자. 그죠? 우발자산은 생략하고 이게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했다.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나 우리 회사가 이제 성수할 확률이 50% 넘는다. 그죠? 그때는 뭐라 한다? 주석 표기. 주석 표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확실하다. 확정이 났다. 판결이 났거나, 그죠? 확정적이다. 확실하다. 확정이 됐거나, 뭐, 확실한 경우. 요거는 뭐라 해야죠? 자산. 그죠? 자산으로 계산한다. 알겠죠? 요게 말하면 우리가, 충당부채에 대한 표기 방법이다.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그래, 확정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하는데 요 금액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정치로 하고 요걸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주석. 그죠? 우발부채는 주석 표시하고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은 요거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과 같이 이는 우발자산인 경우는 아예 장부에 표시 안 한다. 생략. 근데 우리가 확률이 50%가 넘으면은 주석 표기. 확정이 되거나 확실한 경우는 뭐라 한다? 자산 처리한다. 그죠? 요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표시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거. 제품 충당부, 요기에 대한 일단 계산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AS가 얼마 되리라 예상하죠. 만약에 100원을 예상했다.
실제 AS 비용이 지출된 금액이 만약에 70억이 나갔다. 그죠? 그러면은 장부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냐? 요게 얼마? 30억 되죠. 그죠? 요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 요런 게 이제 계산 문제. 아주 표준 모양 요런 겁니다. 그죠? 충당 부채 같은 거. 그 얼마를 예상하고 지출된 금액 빼고 나면은 잔액이다. 자, 요거 하나 우리 문제 보면서 바로 한번 봅시다.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뒷장에 가서. 예, 303쪽. 그 303쪽에 보면은 기본 예제 3번. 예, 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A 회사는 판매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2년간 무상수를 해주고 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은 1년 동안에는 2%, 그 다음 1년에는 3%만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회사의 실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은 요거 2번 마세요. 2번에 보면은 제품 보정 충당 부채 잔액을 구해 보세요.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보니까 X1년도에 그 매출액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AS는 첫 해는 2%고 그 다음에는 3%, 총 몇 프로죠? 5%죠. AS가 5%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5%를 우리가 AS로 예상했다. 그럼 300만 원에 5%라는 건 얼마죠? 15만 원이죠. 요게 예상액이잖아. 그죠? AS 예상. 그 300만 원에 5%입니다. 첫 해 연도는 2%고 그 다음에 3%, 5%다. 그죠? 15만 원 예상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15만 원 중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이 얼마가 있죠? 실제 4만 원 지출됐다. 그럼 1년도에 잔액 얼마 남아있죠? 11만 원. 그죠? 이게 잔액이잖아요. 15만 원 예상하고 지출이 4만 원 됐으니까 빼고 나면은 잔액 11만 원이다. 그 다음 2년도. 그 2년도에 매출액은 500만 원. 여기에 마찬가지 AS는 몇 프로죠? 5%죠. 예, 5%. 그럼 AS 500만 원에 5%면은 얼마죠? 25만 원이다. 그죠? 요게 25만 원. 그 예상액은 25만 원인데 그 2년도에 얼마가 지출됐죠? 16만 원. 그 16만 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얼마 남았죠? 9만 원 남아있네요. 그죠? 실제 남아있는 금액 얼마? 20만 원. 그죠? 답이잖아. 답은 20만 원이다. 그죠? 그죠? 이런 모양. 알겠죠? 그죠? 이게 AS.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예, 그 뒤로 한 가봅니다. 거기에 바로 304쪽. 거기도 마찬가지 304쪽에 기본 예제 4번 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경품 충당 부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문제 보면은 A에서는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하였다. 거래가 다음과 같다. 예. 그 아래 보면은 10월 1일 날 상품 1000개를 800원에 팔았다. 그럼 우리가 경품 충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품 얼마를 예상하고 요 예상 금액에서 실제 경품이 지출된 금액만큼 빼고 나면은 요게 남는 금액, 이거 구하는 거죠. 그죠? 결국 이거 구해 보는 겁니다. 똑같잖아.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경품 충당 부채나 제품 충당 부채나 모양이 똑같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바로 이거죠. 예상 금액이 얼마고 요게 실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죠. 그죠? 자, 문제고 한번 보세요. 그럼 상품 1000개를 8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이 한 매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그럼 상품을 1000개 팔았다면은 경품권도 1000매 나갔겠네요. 그죠? 상품을 1000개 팔았으니까 경품권도 1000매 나갔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10월 8일 날
경품 700개를 사왔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선물 주기 위해서 사왔으니까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경품을 사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월 31일에 과거 경험에 따르면은 경품권의 6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경품권이 지금 1000매가 발행됐는데 우리 회사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요거 중에서 60%가 회수된다는 거는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60% 되더라 이 말이죠. 100%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1000매 중에서 그러면 60% 오면은 선물 얼마 나가죠? 600개. 요게 이제 경품 나가잖아. 그죠? 그 경품 나갈 게 600개다 이 말입니다. 600개. 그 예상되는 경품은 600개. 그죠? 600개가 예상됐는데 요거 아시겠죠? 그죠? 1000개가 나갔는데 60% 우리가 예상을 60%가 600개. 실제 몇 개가 나왔습니까? 그거 보니까 경품권 200매가 회수됐다는 거는 선물 받아 간 사람들 200개, 그죠? 200개가 선물 받아 갔다. 그럼 몇 개 남았죠? 400개 남아있잖아. 요게 앞으로 추가 나갈 거 600개 중에서 200개 나갔으니까 앞으로 추가 나갈 거 그게 결국 잔액이다. 그죠? 우리 해수목으로 하면 되잖아. 400개라는 거나 잔액이라는 거나 예상을 600개 했습니다. 200개 나갔으니까 앞으로 추가 나갈 거다. 그래 보시면 되잖아. 그죠? 한 개 얼마짜리죠? 100원짜리. 돈 얼마고 물어봤으니까 예, 답은 4만 원 되죠. 그죠? 요렇게. 요게 표준 모양입니다. 요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게 관련되는 이제 기출 문제 있잖아. 그죠? 그럼 한번 풀어보면은 아, 시험 똑같은 모양 숫자만 달리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제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저 뒤에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318쪽에 그 318쪽에 나와 있는 그 1번하고 2번 보세요. 318쪽 1번 먼저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전부 이제 AS 문제는 이런 모양입니다. 나오면은 컴퓨터를 판매를 시작하면서 2년간 보증 수리해 준다 그죠? AS. 그 우리 AS 금액은 첫 해에 1%, 그 다음에는 3%로 예상된다. 총 4%입니다. 그죠? 4%인데 아래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거는 2년도 말현재 충당부채 제품보증 충당부채 잔액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럼 거기 보니까 X 1년도 한번 보세요. 그 1년도에 우리가 물건은 얼마치 팔았냐 하면은 9천만 원치 팔았습니다. 그죠? 9천만 원치 팔았는데 AS가 몇 프로죠? 예, 총 그 1%와 3%가 4%죠. 4%다. 그러면 AS 금액이 우리가 예상되는 AS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360만 원이죠. 요게 말하면 AS 예상 금액이잖아. 그죠? AS 예상. 그 예상 금액이 360만 원인데 금년에 실제 돈이 얼마 나갔죠? 140만 원 나갔다. 그럼 360만 원 예상했는데 140만 원 나갔으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죠? 예, 220만 원 남아있다. 그죠? 알겠죠? 그죠? 220만 원. 9천만 원치 팔은 것 중에서 4%를 우리가 AS로 예상했으니까 9천만 원의 4%는 360만 원이고 요 금액 중에서 140만 원 나오고 나니까 남아있는 잔액은 220만 원이다. 그죠? 그 다음 2년도 보세요. 그 두 번째 보면은 매출액이 얼마죠? 2억 4천만 원이죠. 그 2억 4천만 원의 몇 프로죠? 마찬가지잖아. 그죠? 4% 얼마죠? 예, 960만 원. 그죠? 요 960만 원 우리가 예상했는데 실제 얼마가 지출됐죠? 320만 원. 남아있는 잔액 얼마? 640만 원. 그죠? 그러면은 총 잔액 얼마 남았느냐? 더 하면 되겠네. 답은 얼마? 860만 원. 그죠? 답이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요런 거는 한번 딱 이해하고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반복만 하면은 충분히 뭐, 그죠? 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다음 하나 더 보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2번. 2번, 요거는 약간 복잡지만은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자사가 개발한 신형 볼펜의 판촉을 위해서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었고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품의 한 개당 단가는 1200원이고 10개 쿠폰으로 경품 한 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럼 물어보는 거는 경품 충당 부채 얼마고 물었습니다. 잔액 얼마고 회사가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이제 또 경품 문제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경품이니까 그건 똑같다. 그죠? 예상 이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경품이나 제품 보증이나 충당 부채 문제 나오면은 문제는 이렇게 항상 그죠? 예상 금액 얼마를 예상했다가 예상 금액에다가 실제 지출한 걸 빼고 나면은 요거 남아있는 거 얼마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 요거 그죠? 그 원리만 딱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예상 금액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물을 얼마를 주기로 했나 이러면은 박스를 보세요. 판매된 볼펜이 10만 통입니다. 그죠? 10만 통 속에 쿠폰 하나 넣어놨죠. 쿠폰 한 장. 그러면은 결과 요 쿠폰 가지고 선물 받을 수 있는데 요 쿠폰도 10만 매가 나갔겠죠. 볼펜 10만 통 팔았으니까. 그죠? 쿠폰도 10만 통 나갔다. 한 통에 하나 이어나왔으니까. 한 장 이어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쿠폰 10장을 가져오면 선물 하나 준다 그랬죠. 요 쿠폰 10장을 가져오면 선물 하나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선물은 몇 개 나갈까요? 10,000개 나가겠지. 쿠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가니까 그죠? 선물은 10,000개다. 10,000개. 알겠죠? 총 나갈 선물은 10,000개까지 이해됐죠? 그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회사가 예상하는 쿠폰의 회수는 몇 프로 그랬죠? 50%. 즉, 이 말은 50% 선물 제도 중에 우리 하면은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50% 정도 사람들이 반 정도가 선물 받으러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10,000개 중에서 50%면은 몇 개죠? 5,000개. 요게 예상. 5,000개잖아. 그죠? 쿠폰 10만 개, 10개의 선물 하나 나가면 선물 10,000개, 이 중에 50%가 5,000개다. 그럼 5,000개를 예상했고, 금년에 실제 선물 받아 간 사람, 지출된 거 몇 개냐 보면 되잖아. 그게 보세요. 그 박스를 보면은 선물 받아 간 쿠폰 수가 나와 있죠. 그게 뭐죠? 회수된 쿠폰 수잖아. 그죠? 회수된 우리가 회수하고 요게 3만 개가 회수됐답니다. 그럼 3만 개 쿠폰이 회수됐다면은 쿠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갔으니까 선물 몇 개 나갔을까요? 3,000개 나갔겠지. 그죠? 3,000개 나갔잖아. 그죠? 3,000개. 알겠죠? 3만 개 쿠폰 중에서 쿠폰이 들어왔지만 쿠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가니까 3,000개 나갔겠다. 그럼 남아있는 거 얼마죠? 2,000개. 요거 돈 얼마고 묻잖아. 그죠? 돈. 한 개 얼마짜리입니까? 1,200원짜리. 2,000개가 남아있는데 한 개 1,200원짜리 남아있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남았죠? 240만원. 그죠? 답.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 문제를 이렇게 이걸 자꾸 반복하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시험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예. 숫자만 약간 바꾸죠. 이렇게 변경해서. 요 두 문제만 알면은 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문제라든가, 예. 경품 충당 부채 문제, 뭐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요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자, 보세요.
자, 부채는 다시 봅니다. 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 요거는 우리가 갚을 돈이 1년 내에 갚을 빚을 뭐라 한다?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을 빚을 뭐라 하고? 비유동부채. 갚을 돈이 확정되어 있으면 확정부채 대부분은 확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죠. 그죠? 말하면은 이런 거는 시험에 우리 객관식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낼 만한 자료도 없고 이런 걸 시험 내는 거죠. 확정 안 되어 있는 이런 게 추정부채다. 요 추정부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충당금, 요런 충당금이라든가 빚보증 섰는 거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재무제에 어떻게 표시할 거냐, 요거. 확정부채는 당연하죠. 뭐 이거 부채니까 당연히 여기 표시하고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하되 요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금액 어떻게 한다? 최선의 추정치. 요걸 알 수 없으면 뭐라고? 주석. 그죠? 우발부채는 지출이 불확실하니까 그냥 아예 주석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만약에 빚보증을 썼는데 그 회사가 부도날 확률이 50%가 넘으면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부담할 그 말하면 의무가 50%가 넘는다고 예상이 되면은 부채로 인식해라 이 말입니다. 부채. 이렇게 여기 우리가 충당부채 표시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부채 요거 이제 요거 사채 요거 딱 해버리면은 부채가 끝나버리잖아. 그죠? 예, 부채는 부채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게 제일 시험의 핵심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부채하면은 사채. 그죠? 딱 두 개. 부채에서 공부하는 요거 사채하고 충당부채 딱 두 가지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채와 충당부채 요 관계 요거. 알겠죠? 요거. 요거 하나. 이거는 뭐 항상 나오죠. 그죠? 사채. 우리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채. 사채라는 거는 기업에서 요 사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채에서는 그죠 그 내용은 이거잖아. 그죠 그 회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다. 그 말은 돈을 빌렸다는 채무를 증빙하는 정서 그거는 사채를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채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공부하는 거 그죠? 하나 첫째 뭐죠? 발행가액 결정하는 거. 우리가 사채 액면 금액을 요 발행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요 액면 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 차이를 어떻게 이제 조정해 나갈 거냐. 그죠? 정 말해서 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액면 금액과 기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액면과 발행가액. 발행가격의 차액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 차액을 조정한다. 요 차액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그죠? 요거죠. 여기 결국 두 가지입니다. 사채 문제는 딱 두 가지. 그죠? 발행가액과 그 발행가액을 결정하는데 요 발행가액 결정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요래한다. 그죠? 바로 우리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액면에다가 곱하기 뭘 한다 그랬죠? 현가 개수. 액면 이자. 요 액면에 대한 이자입니다. 액면 이자에다가는 뭘 하죠? 연금 현가 개수. 요거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그러면은 요 액면에다가 현가 개수를 곱한 금액하고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한 금액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요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그죠? 발행가액. 알겠죠? 액면에다가 현가 개수를 곱하고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한다. 요게 바로 발행가액이다. 바로 우리 거기에 책 바로 한번 보세요. 문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 320페이지 봅니다.
320쪽에 4번. 그 320쪽에 4번 한번 보세요. X1년 1월 1일에 사채액면 1000만원. 만기가 3년이고 액면이자율은 10%인 사채를 발행했다. 이때 시장이자율이 12%라면 발행가액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발행가액 얼마냐? 또 요 모양입니다. 시험 4번 나왔습니다. 발행가액 얼마고 물어보는 거. 그럼 우리는 자 생각하지 말고 다는 거 그죠?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발행가액은 다시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알겠죠? 예, 그러면은 자, 그 계산해 봅니다. 자, 액면이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액면이 1000만원이죠.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0%면 여기에 10% 얼마? 100만원이죠. 이건 알겠잖아. 그죠? 액면은 1000만원이고 액면이자는 10%니까 100만원이다. 이건 알았고. 액면은 1000만원 주어져 있잖아. 그죠? 액면이자는 10%니까 요 10% 100만원. 알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현가계수 그거 찾아보세요. 박스에 보면은 그 현가계수 위에 2개는 현가계수고 아래 2개는 연금현가계수죠. 그 현가계수가 2개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우리 하나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느 걸 할 거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뭐냐 하면 기간은 똑같죠. 이자율은 하나는 몇 프로? 10%. 하나는 12%잖아. 그죠? 아, 그 차이 났다. 자, 정리할까? 바로 말씀드립니다. 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를 우리가 찾을 때 이자율은 항상 유효이자율, 알았죠? 유효이자율로 한다. 그럼 유효이자율이 결국은 다른 말로 시장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유효이자율로 하되 문제에서 이 말로 이게 이거니까 그럼 같다. 알겠죠?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 시장이자율이 몇 프로 나와 있죠? 12%. 그러면 12% 찾으면 되잖아. 그죠? 12%는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얼마입니까? 0.712. 아, 요거구나. 이렇게. 예. 됐죠? 그죠? 그 다음 연금현가계수도 보세요. 아래 보면은 그것도 지금 2개인데 하나는 이자율이 10%고 하나는 12%죠. 그럼 우리는 시장이자율을 한다면 12% 해야 되니까 얼마죠? 2.402. 끝났다. 그죠? 요거. 이게 발행가액 구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그죠? 예, 발행가액은 전혀 뭐 이거는 뭐 한말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액면에다가 요거는 주어지잖아. 이것도 다 주어진 건데 뭐 우리는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입니까? 712만원. 이건 얼마죠? 240만 2천원이다.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9, 5, 2, 2, 0, 0, 0. 답이다. 그죠? 그럼 거기에 묻는 답, 사채의 발행액 얼마냐? 이 답이잖아. 9522 000. 그죠? 아시겠죠? 예, 이게 발행가. 이렇게 한 문제만 해보면은 뭐 똑같은 거니까 발행가액은. 예, 이거는 뭐 전혀, 이거만 자, 다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또, 액면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요 현가계수는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 또는 무슨 이자율? 시장이자율 한다. 그죠? 요 말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발행가액 구하는 거로만 딱 찾으면 되고. 그죠? 여기 우리가 사채의 발행가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이렇게 구한다. 그죠? 그 사채의 발행가액 구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326쪽. 거기에 19번 문제. 326쪽에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찾았죠? 예. 그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방금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예, 서울에서는 4년 만기 액면 10만원의 사채를 액면 이자율을 10%를 발행했다. 매년도 말에 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이 8%라면은
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해보세요 했죠. 그죠? 발행가액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발행가액은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그럼 그게 문제에서 보니까 액면이 얼마냐? 10만원. 그죠? 액면은 1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은 10% 나와 있으니까 10만원에 10%니까 만원이죠. 알겠다. 그죠? 액면은 10만원이고 액면 이자는 만원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액면에다가는 현가계수, 이자는 연금현가계수. 그럼 현가계수를 보면 그 현재가치, 그 아래 나와 있는 연금현재가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현가계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자율은 몇 프로 정해야 된다? 8%. 왜? 유효이자율이니까 8%. 그럼 8% 보세요. 8% 보면은 현가계수 얼마 나왔습니까? 0.735. 그죠? 735. 이자는 얼마입니까? 연금현가계수는 3.3하나 2하나. 그죠? 이렇게. 그럼 요거 73,500원. 뭐 이 계산이야 뭐 그죠? 33,121원. 요거 더하면 얼마죠? 예, 정답. 여기 정답이 답이잖아. 그죠? 이게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 두 문제만 하면은 뭐 어떤 문제 나와도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뭐 이거요 뭐. 아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액면은 1,000만원짜리인데 1회 발행했잖아. 그죠? 액면 이하로 발행했죠. 얼마 차이 생겼습니까? 47만 8천원 차이 생겼잖아. 그죠? 이 금액을 자 우리는 장부에다가 표시할 때 요걸 요래 표시하는데 차이 생겼잖아요. 요걸 어떻게 장부에 우리가 떨어 나갈 거냐 이겁니다. 이 액면 10만원짜리를 1회 발행했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10만원짜리를 1회 발행했다는 거는 액면 이상 발행했죠. 할증 발행. 요거는 액면 이하니까 할인 발행. 요거는 액면 이상이니까 할증 발행입니다. 그죠? 차이 얼마 생겼죠? 6,621원. 요걸 장부에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이거잖아. 더 간단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제가 적어놨잖아. 그죠? 액면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했잖아. 그죠? 보세요. 더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 액면이 100원짜리인데 이걸 만약에 내가 90원에 발행했다. 그죠? 발행가액은 90원이다. 요런 경우 하고 액면이 100원짜리인데 액면 이상 120원에 발행했다. 이런 경우 있잖아.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한 거는 액면 이하니까 할인 발행이고 이거는 할증 발행. 그죠? 그럼 이때 우리 장부에 이래 표시합니다. 보세요. 액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 액면이 100원입니다. 100원인데 실제 내가 발행한 거는 9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죠? 그럼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으니까 10원만큼 빼야 되지. 뺀 차익이 생겼다. 요 10원을 우리 뭐라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이러면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다시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래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100원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실제 내가 발행할 때는 90원 빌렸잖아. 나머지 차이 생겼다. 그죠? 만기가 되면 내가 갚을 돈이 이 돈입니다. 100원. 그럼 요 금액을 우리가 만기 동안에 이걸 0 만들죠. 0, 제로 없도록 제로 만드는 거. 그 요걸 0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0. 그 요걸 이제 제로 만들려 하니까 보세요. 그럼 여기 만약 상황이 5년입니다. 5년이면 1년에 얼마씩 떨어 나가면 되죠? 2원씩. 그죠? 그 1년에 2원씩 떨어 나갑니다. 그 2원 떨고 나면 이거 8원 남잖아. 그죠? 미원 빼고 나면 8원 남으니까 여기 얼마 될까요? 여기 8원 되면 92원. 다시 또 떨고 나면 6원 남겠죠? 요 얼마? 94원. 또 떨고 나면 4원 남을 거고 요거 얼마? 96원. 2원 남을 거고 98원. 마지막 5년 가면 이게 제로 돼버리고 이거 얼마 되죠? 100원 돼버리죠.
그걸 말합니다. 상가하는 거. 그걸 제가 요래 적어드리게 한번 보세요. 우선 이제 할인 발음부터 먼저 하고 보세요. 요걸 제가 요거 모양을 요래 했습니다. 예, 요렇게. 액면 요렇게 가운데 10원 요 빼고 요렇게. 요게 바로 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죠? 이렇게. 뺀 거다. 그죠? 요게 요래서 되고. 이제 문제 나오면 항상 이랍니다. 액면에다가 발행과 요 차이. 그죠? 액면과 발행의 차액. 요거 차액이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떠나가는데 제가 방금 2원씩 매년 2원씩 이렇게 5번 뜹니다. 5번. 요걸 우리는 정액법이라 이라면 정액법이라 하고 그런데 정액법이 있고 요 이자율로 합니다. 이자율. 요 차액이 생겼잖아. 그죠? 여기다가는 액면 이자율, 여기에다가는 유효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 나왔느냐? 만약에 7% 나왔다. 7% 문제 주어졌습니다. 7%고 유효 이자가 만약에 10%랍니다. 요건 얼마죠? 9원. 요건 얼마? 7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7원이고 9원이니까 요 9원에서 7원을 빼고 나면 얼마죠? 2원이죠. 그 2원을 떨어간다. 요 2원을 요렇게. 빼주죠. 그죠? 그러면 10원에서 2원을 빼버리면 얼마 남죠? 8원 남는다. 그죠? 이 8원인데 여기 그러면 액면이 100원이잖아. 그죠? 100원에서 이제 8원 빼고 나면 얼마 남았죠? 92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액면 이자를 몇 프로? 7%, 7원. 여기에다가는 유효이자를 몇 프로? 10% 얼마? 9.2원. 요 9.2원에다가 7원 빼고 나면 얼마죠? 2.2원. 요 금액이 점점 커지죠. 이런 식으로 뜨는 방법을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다시 시작. 유효이자율법. 한 번 더 시작. 유효이자율법. 우리 법에서는 정액법으로 하지 말고 요래하랍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알겠죠? 그러면은 요 할인 발행 차금에서 2원을 떨었습니다. 그죠? 요거 떨었는 금액, 요거 상가액, 요거는 떨고 나서 남았습니다. 미상가액, 요거는 장부잔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 시험에는 보통 이래 1년치만 떨고 나면 바로 물어봅니다. 여기서. 2년까지 안 나가고. 그 요거는 상가, 요걸 떨었다가 요 차액을 우리가 요걸 떨어 나간다. 요 차액을 떨어 나가는 걸 우리는 상각한다 이랍니다. 상각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유효이자율로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유효이자율법. 그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을 곱하고 발행가액은 유효이자를 곱해서 요 9원에서 요걸 빼고 나면 2원이죠. 요걸 상각액 10원에서 2원 빼고 나면 8원 남았다. 그죠? 100원에서 8원 빼고 나면 92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10원에서 2원을 떨었으니까 8원 남았습니다. 그죠? 요거는 미상가액. 요걸 뭐라 한다? 상가액. 요거는 미상가액. 요거는 뭐라 하죠? 장부잔액. 요게 사채이자. 알겠죠? 예. 만약에 여기서 요런 모양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 상가액이 얼마고 두 번째 미상가액 얼마냐 세 번째는 상각 후에 장부잔액이 얼마냐 네 번째는 이 사채의 이자 얼마고 다섯 번째는 만약에 1년 후에 우리가 이걸 상환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갚아줬습니다. 그죠? 상환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95원에 상환했다. 92원에 갚아줄 돈을 95원에 갚았다면 우리 회사는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손해 봤죠. 돈 많이 갚았으니까. 그죠? 요걸 손실은 상환 손실. 92원짜리를 만약에 내가 90원에 갚았다면 갚은 돈이 적죠. 이익이라고. 요게 이제 우리 사채 상환 이익이냐 손실이냐 물어봅니다.
만약에 95원에 갚았다 하면은 요거는 손해봤죠. 손실 3원 생겼다. 그죠? 여기서 상가액 얼마냐? 2원. 미상가액 물으면은 8원. 장부잔액은 요거 92원. 요걸 우리는 1년치 사채이자를 합니다. 요거 두 개 더한 거 9원 사채이자. 사채 상환 손실 3원 생겼다. 그죠? 예. 그 실제 문제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우리 교재 거기에 320페이지 320쪽에 아래 5번 방금 우리가 4번을 봤습니다. 4번은 사채 발행가액 구간을 해봤잖아. 그죠? 요게 표준 모양입니다. 5번 보세요. 5번 문제. 5번은 액면 한강회사가 액면 1000만원짜리 사채를 액면은 8%, 유효이자는 10%, 이 사채를 952만원에 발행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 얼마인가 물었잖아. 그죠? 그럼 요 사채 문제 나오면은 요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액면 100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다. 예. 952만원에 발행했다.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다. 그죠? 요 차이가 생겼습니다. 얼마죠? 48만원. 요 차이가 우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다시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물어보는 게 요 할인 발행 자금 48만원을 우리가 장부상에 떨어 나가야 되는데 요걸 첫 해 연도에 얼마 상가했느냐 요거 물었잖아. 그죠? 상가할 금액 얼마고. 문제가 요거 얼마고 묻잖아. 우리는 하나만 딴 거 없습니다. 보세요. 요 액면에다가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그죠? 요 발행가에다는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요거 차이만큼 뜬다 그랬잖아.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알았죠? 자, 다 주어졌습니다. 액면 이자율 몇 프로 나왔죠? 8%. 유효는 몇 프로? 10%. 그러면은 자, 1000만원에 8% 하면 얼마죠? 80만원. 950만원에 2만원 10%하면 얼마죠? 95만 2천원이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그죠? 요거 빼기 요거. 여기서 빼면 됩니다. 얼마죠? 그렇죠. 15만 2천원. 답. 요걸 5번에 뜬다. 장부에서 빼나간다. 이 말이죠. 그죠? 상가. 요거 얼마고 물어보잖아. 그건 답 15만 2천원. 요거 얼마 됩니다. 이거. 예. 자, 보세요. 요거, 전 알겠죠? 그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다가 유효 이자율, 요거 빼기 요거. 알겠죠? 예. 그럼 자, 요거 보세요. 그럼 요거 얼마고, 요거 뭐라 그랬습니까? 미상가액. 얼마고, 장부잔액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본다면 요거 얼마 남았느냐? 48만원에서 요거 빼고 얼마 남았느냐 묻잖아. 그죠? 얼마죠? 빼면 되지 뭐. 32만 8천원. 요 금액은 어떻게 구하죠? 요거 장부잔액은. 여기서 빼야 돼. 요게 그대로 옵니다. 1000만원이 그대로. 이거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옵니다. 액면은 그대로 1000만원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빼고 나면 967만 2천원 장부잔액. 요게 뭐죠? 사채이자. 그죠? 예. 자, 요걸 뭐라 했습니까? 상가액. 요거는 미상가액.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이자. 다 그거 있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또 이거 물어봅니다. 그죠? 1년 후에 우리는 이걸 빚을 갚아줬다. 갚았는데 얼마에 갚았느냐? 967만원에 갚았다.
967만 2천원짜리를 967만에 갚았답니다. 자, 요 돈을 요래 갚았으면 갚아준 돈이 적죠. 적게 갚았으니까 우리 회사는 뭐 받다? 이익 생겼죠. 얼마? 2천원. 사채. 알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요거 차액 정리하는 것도 끝났고, 그죠? 그럼 사채, 요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연습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 액면, 요 문제 하나, 정말 거기에 보면 4번 문제, 그거는 발행가액 구하는 거, 요 문제만 딱 정리하면 되고, 5번은 차액 정리, 이거 액면과 발행가액의 차익을 정리하는 거, 요거 하나. 기본 문제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걸 빼고 나면은 미상가계 요거 빼고 나면 장부잔액이다. 그죠? 상환했을 때 상환 손익 물어보는 거고, 요거 물으면 요거는 사채이자다. 그죠? 알겠죠? 그죠?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죠? 문제, 그죠? 5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죠? 5년간, 만약 여기서 우리가 요 문제에서 5년 동안 총 지급할 사채이자 얼마고, 5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일까요? 5년간 총 사채이자. 5년. 자, 보세요. 내가 매년 요게 8% 이자 준다 그랬죠? 80만원씩 5년간 주면 얼마죠? 400만원이죠. 400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미리 준 겁니다. 그럼 400만원에다가 요거 더하면 얼마죠? 448만원 이렇게. 요거는 선급이자. 그 할인 발행 차금은 선급이자 성격이니까 요거 매년 주는 80만원에다가 5년을 곱하면 400만원 나오죠. 그죠? 요 400만원 매년 주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미리 줬던 거 봅니다. 선급 미리 준 거. 요거 더하면 얼마죠? 448만원. 예, 이상. 여기까지 하고. 잠깐 더 쉬었다. 요 조금 더 반복, 복습도 계속